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요 기사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클래스 101 왼쪽 하단에 링크 확인 가능하세요. 세금 아껴야 주택, 근생, 변경, 꼼수, 마포, 강동, 강남, 용도 변경 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왜 찍냐면요. 저 봐주시는 분들 중에 좀 이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다수에 포함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 텐데 저는 일단 지금 보시면은 다가구 있잖아요. 다가구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걸 갖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세요.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런 주택들이 정말 놀랍게도 5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짧게 된 것도 20년이 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생을 한평생을 함께 하신 거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이제 이게 세금 때문에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 상담으로 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 때문에 나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는다. 나도 아파트 가고 싶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이걸 여쭤봐요, 사실. 부시고 다시 지으시면 안 돼요. 저는 원래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애들의 생각이고 어른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남이 부시고 다시 짓거나 남이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잘 안 팔리거나 오래된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방송을 보셔야 돼요. 요새 어떤 게 붐이 불고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예요. 건물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건물 매물이 부족하거든요. 강남은 정말 부족하고요.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부족한 데가 강남 그리고 마포 쪽이 좀 인기가 좋아요. 강남은 아예 그 강남구 그 일대를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강북 쪽으로는 마포나 용산은 옛날에 한번 붐이 불었었고요. 성수동도 좋긴 한데 마포 쪽이 더 거래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을 좀 싸게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물을 싸게 하려는데 그분들끼리 나누는 자료가 뭐냐? 저를 포함할게요, 사실은. 뭐냐면 주거용 주택을 사서 바꿔라. 주거용 주택을 계약을 걸고 용도 변경을 부탁한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되면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세입자를 새로 맞추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건 매도인의 철저한 협조 하에 가능하고 또 임차인분들의 협조도 필요하죠. 쉬운 부분은 아닌데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엔 지금 내 다가구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다가구를 안 팔리거나 아니면 뭐 다세대도 많이 갖고 계시면 안 팔리거나 아니면 단독주택도 안 팔리는 이유가 세금 때문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얘를 용도 변경하는 순간 물론 단독주택은 어렵겠지만 용도 변경하는 순간 상가가 되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요거 좀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팔릴 게 팔리죠. 무슨 말이냐? 얘네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선생님, 저희가 이 집을 사서 용도를 바꿔가지고 싹 다시 지어서 훨씬 더 비싸게 세입자를 맞추고 훨씬 더 비싸게 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한 거는 매물을 쭉 보시면 좀 심한 거는 한 1년 전에 강남 어귀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사서 부시고 다시 지어서 지금 매물을 내놓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1년 사이에 10억을 넘게 올려요. 물론 공사한 수고도 있고 리스크를 진 것도 있죠. 아니 옛날 주택을 한 15억 원에 사서 건축비 한 5억 원 들여가지고 20억 들이죠. 세금 다 포함해서 한 23억, 24억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호가를 35억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억이 높게 호가를 부르는 건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못 팔고 있는 매물이지만 내가 생각을 한 번만 바꾸면은 누군가 원하고 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종종 실수로 싸게 파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물론 상황에 맞춰야죠. 그리고 용도 변경 얘기가 나오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미리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무슨 말인가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의 용도를 바꿔서 다르게 쓰겠다는 건데 지금은 그게 대세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근생 변경 꼼수 마포 강동 강남 용도 변경 2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건물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주택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인으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가 12.4%가 나와요. 주택분에 대해서. 엄청나죠. 이것만 해도. 그리고 대출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얘를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취급한 다음에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이거를 잘 이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원해서 매도를 하셨겠지만 매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바꿔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지어서 얼마에 파는지 보셨어요? 물론 경험이 없거나 하기 싫은 분들한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그러니까 다시 부시고 짓는 건축을 하라고 얘기하기는 부담스럽죠.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아예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개발을 통해서 웃돈을 받을 거라면 뭐 옛날에 뭐 지금 신도시처럼 내 거를 가져가서 웃돈을 받을 거라면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세금 때문에 대출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하는데 얘를 용도를 변경하면 세금도 해결이 되고 대출도 해결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용도를 변경하겠어요? 귀찮게. 이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임차인이랑 매도인이 협조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왜 하겠어요? 이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매도인 중에 이걸 모르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내게 주거지만 용도를 바꾸면 이 지역에서 다른 가치를 가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찾고 있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꼼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꼼수라고 부르기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너무 심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빠져나가요. 다른 방향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없으면 삐뚤어져 버려요.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다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강화하고 아니면 규칙을 너무 강화한다고 쳐요. 규칙을 너무 강화하고 세금을 너무 강화해서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10명의 사람 중에서 6명이 못 버티는 거예요. 전체 국민 10명 중에서 60%가 더 이상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 세금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누가 규제할 거예요? 누가 잡아갈 건데요? 6명은 이해 안 되세요? 그럼 10명 중에 8명이 감당이 안 돼요. 이 세금과 이 법이 감당이 안 돼. 못 지키겠어요. 10명 중에 8명이. 이 사람들 누가 처벌할 건데요? 누가 잡아갈 건데요? 이게 바로 사회 시스템의 파괴라는 거예요. 이게 돼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빠져나가요. 자기의 이득이 있는 곳으로.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도저히 사회 전반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암시장이 생겨요. 암시장도 이게 못 받아들이면은 폭동이 생겨요. 이 모든 걸 막은 게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제가 세법이 잘 됐다 안 됐다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주택이 부족하다면서요. 주택 수는 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주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면 하나 더 하셔야겠죠. 앞으로 주택 공급은 점점 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또 건설사가 폭리를 추격해서 진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은 그 얘기 못 하시겠죠. 건설사들 지금 막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저라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럼 요걸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좀 내용이 주택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상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강남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임대료가 제일 잘 오르고 있는 것은 상권이 아니라 오피스예요, 여러분. 오피스. 요새 사무실 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사업이나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에 맞는 창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면 업종 변화, 사업 옮기는 분들도 많고 정말이에요. 왜냐면 간단하지 않아요?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실이 필요하긴 한데 옛날처럼 1층은 아니더라도 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함안에 박혀있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거리를 터야 되는데 명함안에 박혀있는 게 강남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오케이가 되냐 노가 되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단 한 건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명함안에 강남이 박힌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강남이 비싸지는 거예요. 물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곳도 있어요. 그런데 강남 나가보시면 오피스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별로 안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의 월세랑 그리고 주요 입지의 사무실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주택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세금이 좀 세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주택, 안 팔리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위축이 돼서 싸게 팔 게 아니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